자, 여러분 혹시 고객분들 만나서 상담하다가 거절을 당하셔서 마음이 쓰라리셨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약과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뭐 커피 먹었냐, 배 안 고프냐 이런 다른 얘기들로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게 가셔서 결국에는 그냥 커피나 쿠키 하나 먹고 좀 쓸쓸하게 집으로 가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초창기에 많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알아봐야 될 핵심 세 가지는 뭐냐면 보험 상담의 개념을 잡아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례를 통해서 보험 상담의 방향 잡기를 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 성향에 맞게 참여적 상담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담 뭡니까? 설명하고 설득하고? 아니에요. 서로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그 답변은 강의죠, 강의.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강의이죠. 자, 여러분은 이때까지 그러면 보험을 강의하셨습니까? 아니면 상담하셨습니까? 참여적인 상담을 하기 위한 팁,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대답하기 쉬운 걸 질문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꾸 어려운 거 질문하고 곤란한 거 질문하면은 그 자리 도망가고 싶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객이 궁금해 할 만한 걸 질문하시라고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상담의 집중도가 올라왔을 때 그때 가능한 거겠죠. 이 질문을 통해서 니즈를 파악할 거예요. 누구의 니즈? 고객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고객님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뭐다? 상담의 방향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절 사례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 경험담이에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제 지인이셨어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모두 10년 갱신형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갱신 주기가 가까워지는 바람에 저한테 불안함 때문에 요청을 하신 거죠. 이분 성향이 좀 어떠셨냐면 굉장히 온화하셨어요. 저는 일단 성공을 확신했어요. 정말 저는 열심히 했어요. 막 자료 보여드리면서 이 수치 보세요. 지금 통계 자료 보시면 막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와, 장난 아니죠. 어때요? 이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이분의 템포나 리액션 확인했을까요? 안 했죠. 못 했죠. 왜? 제가 일단 신났거든요. 오늘 이 상담은 내가 주도한다 느낌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웃으면서 저를 돌려보냈지만 저는 울었어요. 진짜 속상했어요. 진짜 자료 이만큼 준비했단 말이죠. 질문을 통해서 방향 잡으라 그랬죠. 질문할 때는 쉬운 거 질문하거나 궁금한 거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상황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선생님의 보험이 모두 어떤 상품이다? 갱신형 상품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궁금한 게 뭐겠어요? 앞으로 올라갈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고 이게 얼만큼 내가 리스크를 궁금하겠죠. 자, 그래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 보험이 지금 다 갱신형 상품인데 혹시 이 보험 상품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본 질문이 뭐예요?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럼 대답은 yes or no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저 이거 잘 알고 있어요. 보험료 좀 바뀌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칭찬해 주세요. 칭찬. 아, 맞습니다 선생님.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선생님 정말 잘 아시네요. 이 상품이 그래요. 보험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상품입니다. 하고 칭찬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잘 몰라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공감해 주세요. 어떻게? 맞습니다 선생님. 대부분 다 보험들은 가입하시는데 잘 모르고 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보험은 어떤 상품이냐면요, 보험료가 이제 10년마다 좀 인상되고 변동되는 그런 보험인데 평생 동안 선생님께서 납부를 계속 해주셔야 유지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꼬집어 주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당신의 입장과 당신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 보험 가입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보험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보험은 갱신형 보험이다 보니까 이거 계속 유지가 가능하실까요? 고객이 자신의 보험들을 좀 돌아보고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다 해지할게요. 이거 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재차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중요하듯이 보험을 해지할 때도 왜 해지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우선은 오늘 보험 증권을 받아서 분석을 진행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보험 증권 받고 내용들 받아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초회 상담을 맞춰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가보시죠. 자, 이 사례는 기존의 보험을 모두 해지하신 상태에서 이 실비보험과 암보험 요청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이렇게 약을 복용하고 계셨거든요. 고지혈증이랑 고혈압 약을. 자, 그럼 뭐예요?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얘기를 했죠. 선생님 일단 뭐 내용 주신 게 실비보험이랑 암보험인데 심혈관 이게 훨씬 중요해요. 가셨어요. 갔습니다. 제 얘기 안 들어주셨어요. 그냥 실비보험이랑 암보험 가져오라니까 이런 말씀 해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저는 못 일어났어요. 그냥 남아있는 커피 마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선 좀 어떻게 진행을 하냐. 자, 우선 고객이 성향은 뭐였죠? 고집불통이었죠. 요거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자, 선생님 기존의 보험들 다 해지하셨던데 왜 해지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객의 심리 상태, 상황 파악해야죠. 자, 물어봤더니 제가 보험 좀 싫어합니다. 보험을 싫어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그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만들어주면 돼요. 공감하셔야 돼요. 아, 맞아요. 사실 대부분 계약 담당자분들이 한 1, 2년 일하고 그만둬버리고 또 보험이라는 게 또 생각보다 제대로 가입해 있지 않으면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정작 쓸 수는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짜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이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한데 이분은 지금 이미 약을 복용 중이시죠.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먹고 계신 약이 고지혈증이랑 고혈압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이 혹시 혈관 질환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게 뭔 소리냐?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약 드시는 분들은 실비보험은 당연하지만 그 뒤에는 암보험이 아니라 혈관보험 좀 알아봐달라 또는 수술비보험 알아봐달라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암보험 요청하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혹시 가족력에 암이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궁금하게 만드세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하겠죠. 아유, 그런 건 아닌데 뭐 실비보험이랑 암보험은 다 가입을 하니까 아, 그러셨구나. 선생님 요거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혈관보험과 수술비보험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실비보험과 암보험이니까 요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이렇게 단계별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보시죠. 이번 사례는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픈 사례예요. 저를 이제 소개해 주신 지인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저를 만나기 한 2, 3개월 전에 이 보험 가입을 이미 다 하셨었어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 점검 한번 해달라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알릴 의무가 위반이 되셨어요. 선생님 지금 이거 좀 계약이 좀 잘못되셨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듣기 싫으셨나 봐요. 별 문제 없을 거야. 가. 라고 하셨어요. 성격이 되게 급하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서 좀 원초적인 질문 해주세요. 보험 가입을 왜 하시는 건지. 보험금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뭐 이런 대답들 합니다. 나중에 미래에 있을 때 어떤 병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비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좀 아프거나 잘못됐을 때 좀 보험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한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선생님. 보험이라는 건 결국 보험금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험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궁금하겠어요? 물어보겠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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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험은 지금 고지 위반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선생님처럼 약을 드시는 분은 이 보험 가입하면 안 되거나 이 보험 가입할 때 조건이 달려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선생님은 알릴 의무 위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컨셉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바로 상법이에요. 상법 644조에 대한 내용,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보험계약하기 이전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고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없는 거 이런 내용일 때는 계약이 무효된다. 두 번째 상법의 또 내용입니다. 651조 고지의무 위반의 계약 해지입니다.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된 고지를 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이 해지당한다고요. 바로 앞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법의 659조 보험자의 면책 사유라고 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원래는 보험사가 그 책임을 지고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누구 잘못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돈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신뢰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원하는 상담의 목적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전문가가 돼서 뭐 따뜻한 설계사? 이 고객이 편에서 서가지고 막 정의로운 그런 보험 이거 할 거예요? 아니죠. 그럼 보험 AI가 돼서 막 나는 보험 다 알아. 모든 상품 다 알아. 이런 거 하실까요? 아니죠. 계약받고 소개받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한 명을 만나서 계약을 받고 소개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상담을 하셨다면은 계약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고객에게 이 신뢰와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계약도 받고 소개도 받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만난 분은 한 고객의 시장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단순하게 한 명의 계약, 한 건의 계약 이걸로 그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상담의 방향을 잡고 참여적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한 명의 계약이 아니라 한 시장으로 가자고요. 자,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과 상담을 하자였습니다.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 혼자 얘기하지 마세요. 혼자 고객한테 강의하지 마세요.
서로 얘기를 해서 상담을 합시다. 자, 두 번째, 참여적인 상담을 이끌어낼 건데 질문이었죠? 질문. 어떤 질문 하라고요? 쉬운 거 질문하시고 집중도 올린 다음에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거, 제가 궁금한 거 막 질문하면 큰일 납니다. 자, 세 번째, 컨셉을 활용해서 상담을 마무리하자고요. 전문가도 좋고 따뜻한 설계사 뭐 다 좋아요. 결국 컨셉이고 무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초회 상담을요. 오늘은 초회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상담 방향을 잡았다면 다음 시간에는 전문가 상담이라는 스킬을 통해서 그 계약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